자, 마지막으로 이제 증여에 대한 특이한 사례 두 가지인데요. 법인을 활용하는 증여 특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감 몰아주기. 저는 이거를 일감 물어주기, 어미새가 먹이를 직접적으로 물어주는 식, 직접적인 증여 의제로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특수관계 법인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 회사와 이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는 세금 계산서 발행 정도 이해하시면은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감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몰아주는 거죠. 이 부분도 이제 증여로 의제를 하는데 무조건 모든 물어주기를 다 증여로 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부하시기 전에 용어만 살짝 예습을 하겠습니다. 용어는 증여자, 수중자, 수혜법인, 지배주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증여자는 일감을 몰아주는 아버지 회사를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중자는 일감을 받은 아들 회사의 주주가 수중자가 되겠습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수혜법인, 아들법인의 주주,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뭐 며느리가 될 수 있고 하여튼 수혜법인의 주주가 증여세를 내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주가 다 내지 않고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보유한 모든 주식을 합산을 해서 그 보유 비율이 3% 또는 10%가 넘어갔을 때 그분들이 이제 증여세를 내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혜법인은 기본적으로 아버지 법인하고 거래 비율, 세금 계산서 끊어서 일으키는 매출액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비율이 20%, 30%, 40%, 50%를 넘어가는, 초과하는 법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혜법인은 국내 법인에 한정한다는 사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 네 번째, 지배주주라고 있습니다. 지배주주는 수혜법인, 아들법인의 주주 중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주주를 지배주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과세 요건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과세가 되는지, 과세가 되는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식 보유 비율이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는 매출액 거래 비율, 특수관계자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식 보유 비율 요건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보유 비율이 한계 보유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법인은 3%, 중소 중견 기업은 10%를 초과해야 증여 의제 기본 요건 1단계 요건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매출액 거래 비율인데요. 정상적인 거래 비율,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정상적인 거래 비율을 초과해야 증여 의제 충분 조건이 돼서 이제 증여 의제가 완성이 되는 이런 요건이 되겠습니다. 아들 법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 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일반 법인은 30%, 중견 기업은 40%, 중소기업은 무려 50%를 넘어가야 정상 비율을 넘어갔다 봐서 증여 의제 충분 조건이 완성되면서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증여 의제 계산하는 방법은 표를 보시면 되겠는데, 일반 법인은 세후 영업이익 곱하기 특수관계 법인의 거래 비율이 5%를 초과하는 비율 곱하기 주식 보유 비율, 이렇게 되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똑같이 세후 영업이익 곱하기 특수관계 법인의 거래 비율에서 50%를 빼줍니다. 그러니까 50%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50%를 넘어가는 비율의 주식 보유 비율도 다 곱하지는 않고 10%를 초과하는 비율만 곱한다. 이렇게 이제 증여 의제 충분 조건이 완성이 돼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면은 이제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는 증여 시기를 수혜법인, 아들법인의 사업연도 말, 보통 이제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이때를 증여 시기로 봐서 법인세 신고를 그 다음에 2월 3월 말까지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2월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은 그때부터 다시 3개월을 증여세 신고 기한을 줍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사실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3개월은 증여세 신고, 증여의제 신고 준비를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사업연도가 2022년 올해 1년이라면은 증여 시기는 올해 2022년 12월 말이 되고, 법인세 신고 기한은 2023년 3월 31일이 법인세 신고 기한이 되고,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신고 기한은 그보다 3개월 후인 2023년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법인을 활용한 증여인데요. 이번에는 아들한테 법인을 차리게 하고 세금 계산서로 직접적으로 일감을 물어주지는 않고요. 이번에는 이제 거래처를 줍니다. 아버지가 거래하던 거래처를 소개해 주는 거죠. 또는 아버지가 일하던 뭐 건설업 같은 경우는 현장을 아들한테 줘서 일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거래처나 현장을 간접적으로 주는 경우를 이제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내용을 또 제가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용어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증여자, 수중자, 수혜법인,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증여자는 역시 사업기회를 제공한 아버지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중자는 거래처나 현장을 소개받은 아들 법인이죠. 수혜 법인의 사업연도 말, 보통은 12월 말 기준으로 아버지 법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수혜 법인의 주주가 수중자가 되고 이분들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성립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혜 법인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아들 법인. 이렇게 세 가지 용어의 정의를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증여세 과세 요건입니다. 과세 요건도 역시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 법인으로부터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 건설은 현장, 보통은 이제 거래처를 소개받아야 되죠. 그리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았는데 수혜 법인, 아들 법인의 세무조정 후 영업이익이 존재해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전혀 이제 해당이 없는 거죠. 이익이 나야 주가도 올라가고 회사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아들 법인이 세무조정 후, 여기서 세무조정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회계상으로 이익이 났더라도 저희 같은 세무사들이 세무조정을 해서 이익이 안 나면은 전혀 이제 과세 여지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아들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지분 합계 30% 이상이어야 됩니다. 사업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는 경우는 과세 방법이 단순했는데 거래처나 현장을 받는 경우는 두 단계에 걸쳐서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증여의제 개시한 연도에 추정으로 증여세 계산을 합니다. 개시 사업연도에 증여의제 계산을 하고 그리고 3년 후에 정산을 합니다. 이렇게 개시 사업연도 증여의제 계산하고 3년 후에 다시 또 정산하고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안에 배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수혜법인이. 그럴 때는 이 배당받은 부분은 또 적절하게 계산을 해서 증여의제이익에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조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사업기회, 거래처나 현장을 받아서 이익이 생긴 경우에 증여세 과세도 그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역시 12월 말을 증여 시기로 봐서 6년도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다시 3개월 증여세 신고할 준비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수혜법인의 주주분들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시사업연도의 증여세 신고나 정산사업연도의 증여세 신고나 동일하다. 오늘까지 해서 증여세 총정리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증여가 크게 두 가지가 바뀔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증여세 과세 표준이 지금까지는 이제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를 적용할 여지가 있었는데 내년이 되면은 시가 의제, 시가 인정액으로 가셔야 된다는 점, 거의 감정평가를 이제 하셔야 된다는 점이 첫 번째 특이사항이고, 두 번째는 2월 과세에 있습니다. 2월 과세. 증여를 한 다음에 5년 이후에 양도를 해야 증여가 이제 인정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 내용이 이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증여를 하고 10년 안에 매각을 하시면은 이 증여의 효과가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증여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은 2022년 12월 말까지 잘 검토하셔서 올해 안에 증여를 꼭 실행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